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0일 월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쓰기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의 폭염과 또 나빴던 대기질이 오늘은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아직 시카고의 대기질 건강에 해로운 상태라고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은요, 오랜만에 그래도 좀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지난 한 주 계속된 폭염으로 아침 공기의 상쾌함마저 느낄 수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온 세계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2026 북미 월드컵도 드디어 어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결승전 지켜보셨습니까? 이 스포츠가 주는 힘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는요, 경기 하나에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같은 순간에 숨을 죽이고 또 환호를 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시차도 물론 있지만은 개의치 않죠. 국적이나 언어는 달라도 그 치열했던 승부와 또 한편의 드라마 같은 명장면에 울고 웃었던 지난 한 달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자, 경기장의 뜨거웠던 열기 이제 지난 일상의 추억으로 정리가 되고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7월 20일 월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도요, 일상의 문을 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들어온 뉴스 정리해 드리겠고요. 시카고 한인회가 지난주에 한인회가 리모델링을 마치고 이 소프트 오프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허재은 한인회장님을 만나 뵙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어제 열렸던 월드컵 경기 결승전에서 스페인이 아르헨티나에 1대0으로 승리하면서 2026 북중미 월드컵 경기가 이제 대장정에 막을 내렸습니다. 월드컵 경기와 관련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응징과 보복의 악순환으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면전 재개가 임박했다라는 관측 속에 상대방의 레드라인을 침범하면서 중동 정세도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르단 기지에서 발생한 미군 3명의 사망, 또 실종은 양국 간의 긴장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는 이란의 직접 공격으로 미군이 사망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양국이 이처럼 보복 공격을 주고받는 수렁에 다시 빠져들면서 현재 미국 언론들은 전면전으로 복귀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국제 유가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부시간 어제 오후 6시 기준 브렌트유의 9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3.12%가 급등해서 배럴당 $90 8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90를 넘어선 것은 지난 6월 11일 이후 처음입니다. 또 뉴욕 상호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3.1%가 오른 $85 5센트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원유 공급망 불안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또다시 세계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최근 중재국을 통한 외교 채널을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 도중 이란과 미국의 10일 휴전안 등 협상 재개 움직임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최근 카타르 등 중재국들로부터 미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제안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중재자들을 통해 여러 제안들이 전달이 됐고 이란이 이를 접수하기는 했으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최근 며칠 동안 외교 당국이 활발히 움직인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해 줬습니다. 그는 이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행사 의지는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수천 명의 환자가 발생한 사이클로스프라시스 감염 사태와 관련해서 멕시코산 양상추가 원인 식품으로 지목이 되면서 전국에서 대규모 리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대형 농산물 공급업체 테일러 팜스가 미국 내 27개 주에서 기생충 오염 가능성이 있는 양상추 리콜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달 29일부터 7월 16일까지 일리노이주를 포함한 26개 주에 공급된 채썬 양상추입니다. CDC에 따르면 이미 미국 내에서는 34개 주에서 약 7천 건의 확진 사례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테일러 팜스는 1995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대형 농산물 유통업체인데요. 마트뿐만 아니라 타코벨, 잭 인 더 박스 등 여러 음식점에도 양상추를 공급해왔습니다. 타코벨은 지난 17일 모든 매장에서 양상추를 없앴고요. 월마트 역시 예방 차원에서 매장 내 양상추 샐러드 제품 4가지 종류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국 집권 노동당의 앤디 버넘 새 대표가 제59대 영국 총리로 취임합니다. 이 버넘 대표는 지난 17일 노동당 특별당 대회에서 당 대표로 취임해 차기 총리로 확정됐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영국에서는 총선 없이도 의회 과반 다수당 대표 교체만으로도 행정부 수반인 총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는 스타머 총리에 이어서 2024년 7월 총선으로 집권한 노동당 정부의 두 번째 총리가 됩니다. 이 대형 패션 업체들이 안 팔린 의류와 신발, 액세서리 등을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럽연합의 규정이 현지 시간으로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는 과잉 생산을 억제하고 섬유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규정이 된 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유럽 대기업들은 이번 규제에 따라서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등 폐기하는 대신 할인 매장 또는 대체 시장 등에 재판매하거나 기부를 해야 됩니다. 의류업계에서는 그동안 재고 상품의 보관, 분류, 수선 또 재판매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처럼 새 상품을 폐기하는 일이 잦아서 환경단체 등의 강한 비판을 받아왔었습니다. 유럽 환경청에 따르면은요, 유럽 시장에 출시된 전체 의류 제품 중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제품은 매년 전체의 약 4에서 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년 약 560만 톤에 이르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요. 그동안 브랜드의 가치를 지킨다는 구실로 재고 상품을 대거 소각, 매립해온 명품 업체들은 이번 규제로 인해서 사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벤스 부통령이 어제 자신의 아내가 넷째 아이를 출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부통령 부인이 재임 중 아기를 출산한 것은 1870년 스카일러 콜팩스 부통령 이후 무려 15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벤스 부통령은 미국의 출산율 저하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어서요. 그의 정치적 메시지와 맞물려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새 영화입니다. 아디시가 개봉 첫날 북미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연예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아디시는 개봉일인 17일 미국에서 무려 5,100만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디시는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승한 스페인 대표팀의 우승 트로피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뉴저지에서 열린 결승전을 관람한 뒤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월드컵 공동 주최국이자 결승전이 열린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과 함께 스페인 팀의 우승 트로피를 전달했습니다. 다른 공동 주최국의 정상들도 함께 시상식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편 이 미식 축구 슈퍼볼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하프타임 쇼가
96년 역사에 이 월드컵 결승전에 처음으로 등장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마돈나를 시작으로 하프타임 쇼가 시작이 됐고 뒤이어서 한국의 BTS가 히트곡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를 부르면서 등장해서 월드컵의 결승전 열기를 더했습니다. 올해 월드컵 이모저모 소식을 좀 모아봤습니다. 이 올해 월드컵 북중미 3개국에서 열리면서 이 예상했던 대로 선수들과 팬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던 월드컵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 밴쿠버에서 경기를 하고 이 승리 여부에 따라서 며칠 뒤 미국의 마이애미로 이동을 해야 하는 등 살인적인 비행거리 또 시차 적응이 이번 월드컵 선수들에게 크게 변수로 작용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미식 축구 경기장을 급하게 이 축구용 천연 잔디로 덮은 일부 구장에서는 잔디가 패이거나 미끄러지는 현상도 발생을 해서 선수들의 부상 우려를 낳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맞붙었던 3, 4위전도 볼만했던 경기로 기록이 됐는데요. 4대6이라는 경이로운 골이 터진 경기였습니다. 이는 단일 경기 양팀 최다 득점을 경신한 것인데요. 또한 팀은 4위에 그쳤지만은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 선수죠. 이번 대회 8경기 동안 무려 10골을 성공시키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만 27살의 나이에 월드컵 통산 22골을 기록하면서 축구 역사상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대기록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보도입니다. 이 결승전은 스페인의 승리로 끝났지만은요, 이번 경기에서 아르헨티나의 메시 못지않게 월드컵 경기에서 크게 주목을 받은 선수가 있습니다. 스페인이 퍼부은 무려 20개가 넘는 슈팅을 막아낸 골키퍼 이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인데요. 만약 그의 선방이 없었다면은 결승전 더 큰 점수 차이로 끝났을 것이라면서 세계 전문가들의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카고 소식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아마존이나 코스트코 등 온라인을 통해서 토스터 오븐을 구매하신 분들 모델 번호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파라소닉은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서 11,000대 이상의 토스트 오븐에 대해서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화재나 부상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차단기 혹은 이 컨센트 전원이 차단되거나 기기 작동이 멈췄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 파라소닉 이 토스트 오븐 갖고 계시다면은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아마존, 코스코, 또 파라소닉 기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약 $170에 판매가 됐었던 제품입니다. 오늘 저녁 시카고 지역에 강력한 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풍, 돌발, 홍수, 그리고 토네이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의 영향 범위가 얼마나 넓을지는 아직까지 좀 불분명한 상태인데요. 일부 지역은 다행히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저녁부터 밤사이 강력한 뇌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위험이 예상되는 것은 맥헤니 카운티, 디칼브 카운티입니다. 그 밖에 시카고 지역은 약하게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시카고 지역의 대기질 악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연방정부의 임시보호신분 TPS죠. 이것의 종료 결정에 따라서 오는 7월 24일 만료를 앞두고 시카고 지역에 거주하는 IT계 커뮤니티 또 지원단체들이 강제 송환 가능성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월요일인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차차 흐려지겠고요. 오후에 강한 내우가 예상됩니다. 최고 85도. 화요일인 내일 맑은 후 흐려지고 역시 내우가 내리겠습니다. 최고 85도, 최저 64도. 수요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74도, 최저 64도로 맑고 쾌적한 날씨 예보되어 있습니다. 목요일 역시 맑고 쾌적한 날씨 이어지면서 최고 80도 예상됩니다. 현재 대기 상태 나쁨 보이고 있고요. 현재
기온은 71도, 체감 온도는 78도입니다. 지난 7월 14일 시카고 한인회는 전반기 사업 보고와 더불어서 하반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한인회관도 소프트 오프닝 행사를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허재은 한인 회장님을 전화 연결했습니다. 만나 뵙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허재은입니다. 회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이제 만 1년이 됐네요, 벌써. 네, 그러네요. 아유, 정말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만 1년이 지나고 그래서 37대 한인회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때문에 지난주에 상반기를 결산하셨는데요. 회장님께서 지난 1년간의 주요 사업 성과와 또 운영 현황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1년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하셨고 또 그 성과는 어땠나요? 네, 제가 그 작년에 37대를 시작하면서 공약을 한 4가지 정도를 내세운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현재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 디테일하게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못했지만 나름대로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많이 진척이 된 부분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었죠. 무엇보다도 한인 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한인회가 리모델링과 또 오픈에 관한 것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지난 모임에서 한인회관 소프트 오프닝 행사도 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한인회가 수행했던 여러 가지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들이 보고가 됐었고, 네, 2차적으로 이제 한인회관의 경과 사항을 건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계시는 최은주 이사장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여정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건물을 링컨 길에 있던 한인회관에서 이렇게 글램뷰로 옮겨오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리모델링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이 공간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식의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죠. 자, 언제쯤 완전한 오픈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계획으로는 9월 중순으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라는 게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100% 확신이라는 것은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우리 회장단이 한국으로 또 가야 될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부터 10월 한 중순까지는 또 사무실을 비우게 될 텐데 만약에 9월 중순에 끝나기를 희망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10월 말이나 11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한인회관 소프트 오프닝 행사 겸하시면서 또 많은 분들을 초대하셨잖아요. 네네. 네, 함께 모이신 그 자리가 강당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갤러리 룸이라고 하는데 비좁게 앉으면 80분도 가능한 공간이에요. 이제 라운드 테이블 우리가 8개를 준비를 했는데 10분씩 앉을 수 있는 라운드 테이블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또 총영사님을 비롯해서 각 단체 대표께서 또 오셨고 또 그동안에 우리를 후원해 주신 분들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모두 파블릭하게 오픈하지는 못했어요. 장소가 협소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와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을 좀 안심시켜드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왔나요? 엘리베이터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좀 높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실 텐데 정말 이것도 수건 사업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엘리베이터를 놓는 일이 상상으로도 아시겠지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결국은 또 돈 문제인데 우리가 리모델링도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는 다음 목표로 이렇게 세우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외에는 주차장도 조금 좁아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한 28대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능은 충분히 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오가시는 장소가 되려면은 주차장 그리고 엘리베이터 연장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이 요청 사항들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이번에 모임을 가지셨던 그 갤러리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예정입니까? 예, 갤러리에는 이제 당연히 프로젝터와 음향 시설이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 4, 50명까지 모일 수 있는, 맥시멈 8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4, 50명 이내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컨퍼런스라든지, 미팅룸으로서는 아주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강당 한쪽 벽면을 유리로 다 만들었어요. 그걸로. 그래서 라인 댄스라든지, 이런 단체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공간으로도 잘 사용되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물론 그냥 이렇게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우리가 작은 도네이션을 받고 우리 동포들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오픈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한인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잘 활용되어지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불어서 이 앞으로 남은 1년간 또 추진하시게 될 주요 사업과 또 비전 발표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네, 하반기를 맞아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 회관 그랜드 오픈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사업이 되겠죠. 예, 그 외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진행해 오던 일만 팔로우를 해도 할 일은 참 많이 있고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당장 다가올 8월 15일 8.15 기념식 행사가 있어요. 네. 이제 제1연합감리교회에서 8월 15일 오후 5시부터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축하 공연 그리고 축사 대통령 경축사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당연히 있겠지만 또 우리 시카고 한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숨은 봉사를 하시는 또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을 잘 발굴해서 또 동포상도 드리는 시상식을 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정말 그렇게 추천 받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 이달 말까지 그 공적서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상패와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면 한인회로 꼭 연락을 주십시오. 어떤 형식이나 이렇게 꼭 이렇게 까다롭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네. 정보와 공적 조서를 주시면 되고 그 외에 차세대 그다음에 연말 경찰서 방문 그다음에 연말 송년회 그리고 내년 3.1절 미주한인의 날 등등 아주 2, 3개월에 한 번씩 다가오는 기본적인 행사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잘 마무리해서 또 38대 후임이 나타나서 이 일들을 연결해 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재훈 회장님, 이 한인 네네. 회장 취임 후 1년이 이제 지나신 거잖아요. 네. 돌아보실 때 개인적으로 감회가 어떻습니까? 부회장을 제가 4년을 하고 1년을 회장을 했잖아요. 그 무게감과 느낌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럼요. 제가 일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매 순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다 보니까 주저할 때도 많았고 또는 나름 소신 있게 진행하지 못한 부분도 많고 그렇지만 또 이게 동포들의 추천에 의해서 또 이렇게 선정이 된 한인 회장의 자리이기 때문에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막중한 사명감 이런 것들이 나름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절반이 또 지났기 때문에 하반기는 또 그런 상반기의 기반을 발판으로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매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37대 한인 회장으로서 이제 남은 임기를 앞두시고 한인 사회에 좀 이 부탁은 꼭 드리고 싶다 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이 방송을 통해서 좀 해주시죠. 네네. 한인회라는 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기관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당연하죠. 이게 이렇게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 많은 동포들의 어떤 구심점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당연히 우리 차세대에게 우리 역사와 전통을 전달하는 이 창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고 여러 사람이 같이 의견을 모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협력이 필요하죠, 당연히. 그리고 이해가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조언을 해주시고 또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우리 동포들이 됐으면 좋겠고, 정말 어떤 특별한 예산이 있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후원으로서 움직이고 모든 사람이 자원봉사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정말 많은 격려와 응원과 후원이 필요한 단체입니다. 이제 건물도 이렇게 잘 구입을 했고 마무리가 됐으니 이 한인의 위상이 좀 이렇게 한인 밀집 지역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한인 회장님께서 시카고 내에 여러 한인 기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협력하는 그런 체제 구축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인회를 구심점으로 해서 그 기관 단체들의 힘이 좀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돌아보실 때 어떻습니까? 많은 진척이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그럼요. 예, 진척이 원래 뭐 35대, 36대 때에도 잘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제가 또 역점을 또 두고 했던 공약 중에 하나였고 많은 단체들께서 이렇게 협력을 잘 해주고 계세요. 너무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단체장 카톡방을 통해서 또 움직이기도 하고 행사가 있으면 정말 십시일반 서로서로 참여하고 돕는 그런 일을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말씀하시면서 이 부회장으로 계실 때와 또 회장의 자리는 그 무게감이 다르다는 표현해 주셨거든요. 그 무게감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 그 자리에 있어 본 사람만이 아는 거겠죠. 자, 앞으로 남은 임기는 한인사회 전체가 더 서포트하고 또 힘이 되어드려서 이 남은 임기 또 잘 마치실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그런 한인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인회 허재은 회장님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또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도 더운데 또 건강하신 그런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재은 한인 회장님 만나 뵙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주님은 내 호흡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